자, 반데르몬데 항등식 우리 앞에서 앞 시간에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항등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n개의 물건이 있다. 또 n개의 물건이 있다. 또는 n명의 지원자, n명의 지원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n명 중에서는 r-k개만큼 뽑는다. r-k명을 뽑고 n명 중에서는 k명을 뽑는다. 또는 뭐 n개를 뽑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몇 개를 뽑는다? r-k개랑 k개를 더하면 r개가 되죠. 즉 r개를 뽑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는 m 더하기 n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것이 우변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지금 이 반데르몬드 항등식을 이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래에 있는 따름 정리가 또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값도 따름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n이 음이 아닌 정수라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좌변을 보면 2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고, 우변을 보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 n개에서 n-k개 뽑는 거하고 n개에서 k개 뽑는 건 같은 거죠. 그죠?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요. n에서 n-k개 뽑는 것하고 n에서 k개 뽑는 것 같다. 이것도 조합 증명으로 한번 증명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n명의 지원자 또는 여러분이 뭐 n개의 물건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n명의 지원자 중에서 k명의 합격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개에서 k개 뽑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곧 뭐냐면 n명 중에서 k명을 합격시킨다는 것은 나머지 n-k명을 불합격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n명의 지원자 중에서 n-k명 불합격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러니까 n에서 n-k개 뽑는 거랑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나눴을 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미적으로 그냥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값이죠. 같다는 것을. 이렇게 종합 증명의 방법으로 증명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따름 정리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티어렘 3번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자, n과 n이라는 숫자의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따름 정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2n에서 n개를 뽑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m이라는 숫자가 n이 되면 이 위에 있는 값이 2n이 되겠죠. 그러니까 m이 n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값을 보면 n이죠. n개 뽑는 건데 위에서는 r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하는 값은 r일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변에 넣어보면 2n에서 n개를 뽑는 거다라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 위에 있는 식에서는 그죠? 지금 m개랑 n개가 전체 m 더하기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m개 중에서는 r-k개를 뽑고 n개 중에서는 k개를 뽑아서 총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반데르몬데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m이라는 숫자 대신에 n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총 몇 개? 2n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2n개 중에 선택하는데 자 n에다가 또 r을 집어넣는다 라고 했으니까 자 n-k개를 뽑고 k개를 뽑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n개를 뽑는 게 되겠죠. 그래서 2n에서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일단 좌변을 설명할 수 있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변을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m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n이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r은 뭐랑 같았냐면 n이라고 하기로 했죠. n이 r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값은 그대로 넣어준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죠. 왜냐? 이런 성질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이 값을 n에서 k에게 뽑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즉 이 값이 n에서 k에게 뽑는 거니까 두 개는 같은 값이라서 제곱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 자, 이게 이제 반데르몬드 항등식의 따름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orem 4번을 한번 보자. 자, n과 r이 음이 아닌 정수이고 r이 n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식을 한번 보세요. n 더하기 1에서 r 더하기 1을 뽑는 거라고 되어 있고, 우변은 j에서 r개를 뽑는 것을 jr부터 n까지 쭉 더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우변을 한번 써볼게요. 자, j가 r일 때부터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r에서 r을 뽑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가 r일 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r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j 자리에다가 r 플러스 1을 넣고 r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j가 r일 때 r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은 r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r 플러스 2일 때 r개를 뽑는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j가 n이 될 때까지. 그래서 n에서 r개를 뽑는다. 자, 그러면 그 앞에는 n-1에서 r개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르륵 더한 것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 조합 증명의 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조합 증명의 방법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서 조합 증명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일단 좌변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뭐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뽑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몇 개의 물건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몇 개를 상자에 담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자, 일단 n 플러스 1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것이다? r 플러스 1명의 합격자를 뽑겠다. 그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1에서 r 플러스 1을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것. 이렇게 좌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을 이제 설명할 건데, 우변을 보니까 이렇게 쭉 더한 값이잖아요. 왜 이렇게 더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n 플러스 1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지원자들한테 번호를 주는 거예요.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 3번 지원자, n 플러스 1번째 지원자.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n 플러스 1번째 지원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일단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R번째가 어딘가에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순서가 n이 전체 수라고 하면 R은 그거보다 작은 개수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n이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n 플러스 1보다는 R이 그 앞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은 R 플러스 1번째 지원자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R 플러스 1번째 지원자를 먼저 합격시키는 경우. 여기 지금 TH라고 제가 쓴 거는 뭐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이렇게. 그래서 R 플러스 1번째 그 지원자를 먼저 합격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합격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합격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서 뽑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R 플러스 1명의 합격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1명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이죠. 자, R명만 뽑으면 되죠. 전체 R 플러스 1명을 뽑는데 1명 이미 뽑아놨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뽑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R명만 일단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뽑을 거냐면 이 사람 앞에 있는 순서에 대해서만 그 중에서 R명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R명 중에서 이 사람 앞에 있는 지원자 R명 맞죠? 1번부터 R번까지 지금 나열했으니까 R명 중에서 나머지 R명을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명을 일단 뽑아놨으니까 R 플러스 1명이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하면. 그래서 R에서 R을 뽑는 것. 이렇게 첫 번째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R 플러스 2번째 사람을 먼저 합격시켜 놓자.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합격시켜 놓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총 R 플러스 1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R 플러스 1명을 뽑는 게 목적인데 R 플러스 2번째 사람을 먼저 합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R 플러스 1번째까지 이 사람까지 해서 그 중에서 R명을 뽑으면 어쨌든 R 플러스 1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R 플러스 1명 중에서 R명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은 방법으로 R 플러스 세 번째 사람을 먼저 합격을 시켜놓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R 플러스 1명을 뽑는 셈이니까 여기 1명하고 나머지 R명하고 그럼 R 플러스 1명이 되죠. 그래서 R 플러스 2명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명수 R 플러스 2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사람까지 가는 거죠. 즉 마지막에 N 플러스 1번째 사람을 먼저 합격시켜 놓는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몇 명? N명이죠. 그 N명 중에서 몇 명만 뽑아주면 돼요. R명만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명하고 이 사람하고 더하면 총 R 플러스 1명이 되니까. 자, 그런데 시작을 우리가 왜 여기 아래서 이렇게 시작한 건가요? 그쵸? 최소로 생각을 한 거죠. 최소값으로. 그래서 R 플러스 1명을 먼저 R 플러스 1번째 사람 합격시켜 놓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R명만 선택하면 되니까 이 숫자가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죠? 이 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늘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그게 이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위에서 쓴 식 한번 보세요. 자, 이거하고 이렇게 더한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값들하고 이렇게 나열한 값들 보이시죠? 똑같죠?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나열한 값하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생각한 값하고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N 플러스 1명 중에서 R 플러스 1명을 선택하는 것, 그게 좌변이고 우변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변, 좌변이 같다라는 걸 지금 보였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조합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4절 이항계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티어렘들도 봤고 조합증명이란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5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9장으로 넘어가고요. 9장의 첫 번째 절 그래프와 그래프 모델들을 같이 볼게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죠. 자, 그래프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익숙하게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뭐 1차 함수의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2차 함수의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조합론 쪽에서의 그래프의 정의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정의와 같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프 G, V,E는 정점들, vertice의 집합 V와 모서리, 엣지의 집합 E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 아래에 있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역명이 보이시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또 뭐 워싱턴, 뉴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지점들을 점으로 표시했잖아요. 점은 우리가 vertice라고 하죠. 점, 정점이라고 지금 소개를 했고 그리고 모서리라고 하는 엣지는 뭐냐면 점과 점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있고 그것들을 연결한 형태를 그래프라고 정의한다는 거고 지금 수식을 보면 여기 G는 V, 2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그래프를 우리가 G라고 쓰는데 그래프를 G라고 표현하는데 V라고 하는 건 정점, 점들을 의미하고요. E라고 하는 건 엣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점과 엣지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산수학에서는 그래프를 점과 직선의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점과 모서리, 엣지와 vertex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에서 본 것처럼 지역 이름을 정점으로 찍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엣지로서 표현을 해주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시어리는 어디에서 많이 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단 거리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뭐 항공기 생각해 보면 항공기의 경로를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경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야죠. 그래서 그래프 시어리를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물론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방대한 양인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하고 지금 엣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점과 점 사이의 선이 하나밖에 없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줄밖에 없죠. 점과 점 사이에 하나의 줄만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플 그래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정점들이 놓여져 있는데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보니까 엣지들이 어떤 곳에 보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하고 덴버를 보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엣지로 연결이 됐었는데 여기선 두 개의 엣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경로로 생각하면 LA에서 덴버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한국 노선이라고 생각해도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하나의 엣지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 덴버에서 시카고 가는 것도 세 개의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엣지로 표현된 것을 멀티그래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멀티그래프는 다시 생각하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위에 있는 건 딱 봐도 단순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이 하나씩만 연결돼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도 여러 개가 지점과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엣지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멀티그래프라고 불러요. 자, 단순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예제 1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교우관계 그래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SNS 많이 하죠. 거기에서 보면 누군가 나를 이제 보는 경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서로 쌍방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승낙을 하면 상대방이 나의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리고 서로 승낙을 하면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그 서로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프의 하나의 예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우관계 그래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SNS에서 나랑 다른 사람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사람들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 나라고 할까요? 내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고 친구 1 이렇게 점, 그다음에 친구 2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예를 들어서 나랑 친구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 1과 친구 2는 또 알고 보니까 또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래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방향성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방향이 있다는 거 directed graph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엣지에다가 이번에는 화살표를 줘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화살표가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역방향은 못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방향을 준 거예요. 방향을 화살표로 그린 것을 방향성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덴버하고 시카고 사이에 있는 엣지 두 개를 관찰을 해보면 위에는 덴버에서 시카고로 향하고 있고 아래 엣지는 거꾸로 시카고에서 덴버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엣지가 두 개라고 해석을 해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성 그래프가 이런 화살표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방향성 멀티 그래프가 있어요. 일단 방향이 있다는 거에서 directed, 그다음 멀티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멀티 그래프는 말 그대로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덴버에서 시카고만 보더라도 덴버에서 시카고로 가는 엣지가 두 개가 있어서 방향이 결정이 돼 있고 시카고에서 덴버로 가는 것도 방향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경로가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멀티 그래프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의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자,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영향력 그래프, 트위터 그래프라고 돼 있는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우리가 벌티스라고 했을 때, 벌티스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생각해서 이제 일단 뭐 편지를 보내든 뭘 보냈어요. 날 좀 승낙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만약에 화살표가 그려지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정보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화살표의 방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뭐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향성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용어랑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정의를 먼저 읽어볼게요. 비방향성 그래프 G에서 무슨 말이죠? 방향이 있는 그래프랑 없는 그래프로 나눴었는데 그냥 방향 없는 거예요. 그냥 엣지로만 표현된 그래프 G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이런 그래프들을 그냥 G라고 보면 돼요. G를 그래프라고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G라는 그래프에서 두 정점 U하고 V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이걸 U라고 하고 이걸 V라고 해볼게요. 자, 두 정점 U하고 V가 G의 모서리의 끝점이라면 자,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한 것을 엣지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U와 V는 어떻다라고 하냐면 U와 V는 인접한다 또는 이웃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둘은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고 인접한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자, E라고 하는 것이 U하고 V와 관련되면 모서리 E는 정점 U와 V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엣지는 우리가 E라고 보통 표현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모서리 E는 U와 V를 연결한다고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더라도 U하고 V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을 누가 시켜주고 있죠? E라고 하는 엣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한다, 또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접한다 이렇게. 그래서 U와 V는 모서리의 끝점들로 불린다라고 했는데 U하고 V란 정점이 있으면 그게 끝점인 거고 그것들을 연결한 게 모서리고 서로 그러면 인접한 거고 이웃인 거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는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U하고 V는 이웃한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써서 U라는 점과 V라는 점이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인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노테이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G는 V와 E 괄호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이거 그래프의 약속이었죠? 무슨 뜻이었죠? V는 vertex, E는 엣지. 그래서 점과 엣지의 모임이 바로 G다, 그래프다 라고 해석했었고 이것의 한 정점 V의 모든 이웃의 집합을 N의 V라고 한다. N이 뭘까요? neighborhood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V의 이웃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 그래서 neighbor, neighborhoo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A가 V의 부분집합이라면 NA는 A 내의 한 정점에 인접한 모든 정점들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뭐 이렇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1번 한번 같이 보죠. 그림의 그래프 G와 H에서 정점들의 차수를 구하라. 일단 차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G라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G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관찰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 A하고 B라는 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웃하기 때문에 물결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정점 몇 개 보이세요? A, B, C, D, E, F, G 7개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엣지는 총 몇 개가 보이시나요? A랑 B를 연결한 거 하나, B랑 C 연결된 거 하나, C랑 D 연결된 거 하나, 그 다음에 A랑 F 연결 하나, 그 다음에 B랑 F 하나, C랑 F 하나, B랑 E 연결한 거 하나, F랑 E랑 연결한 거 하나, C랑 E랑 연결한 거 이렇게 해서 총 개수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면 A하고 또 인접한 점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어진 F라는 점도 이웃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A에서 C로 바로 가는 모서리 있나요? 바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만 인접한 거고 이웃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이런 물결 무늬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보면 자, NA라고 한번 해보자. 이건 무슨 뜻이다? A라는 정점의 네이버를 찾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이 정점에 무조건 한 줄로 갔을 때 만나는 점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B하고 F밖에 안 보이죠? 물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F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지만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엣지로 연결되었을 때만 이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NA는 뭐다? B하고 F의 모임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NA라고 하는 것. 자, A가 지금 뭐냐면 V의 부분집합. 무슨 뜻이냐면 V가 벌텍스의 모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A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V가 지금 전체 집합이 뭐다? A, B, C, D, E, F, G까지인데 그 중에서 C, E, D, G만 4개를 모아서 부분집합 A로 묶어주면 그것의 네이버는 어떻게 결정한다?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죠. 얘네들만 봐서 그것들의 네이버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A라고 하는 집합, 지금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그 정점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자, 비방향성 그래프에서 자, 일단 방향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엣지로만 연결된 거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정점의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에 붙어있는 모서리들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루프는 정점 차수에 2번 가산한다. 정점 V의 차수는 이렇게 표기한다 라고 설명했는데 자, 루프라는 것이 지금 처음 등장했죠. 루프가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연결된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가 어떤 지점, 뭐 학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을 지금 루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루프는 어떻게 모서리를 세는가? 일단 2번 센대요. 이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센대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루프는 디그리를 어떻게 센다? 2라고 세면 된다. 그럼 디그리가 뭐냐? 지금 보니까 정점의 차수라는 것의 정의가 모서리의 수를 의미한대요. 예제 1번에서 자, 디그리 한번 찾아볼게요. 디그리 A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뜻이었죠? A라는 정점에 붙어있는 무엇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에 붙어있는 모서리 찾아보면 하나, 둘.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뻗쳐서 나가는 직선이 몇 개 있느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디그리 A는 몇 개?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제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정점들의 차수하고 어떤 이웃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어서 그래프 이론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뭐 제출은 아니지만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